자꾸 내가 왜 투자에 실패하지? 나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지 못하지? 왜 나는 실행하지 못하지? 남들은 이런 게 좋다는데 내가 도대체 유치권도 하고 싶고 지상권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누구와도 타협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바로 낙찰 받고 내가 현실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범위만 알고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임장을 좀 끝나고 가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에 실패하는 혹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항상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장 뭐 권리 분석을 배워서 당장 경매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게 갑자기 당장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내 종잣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계속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괜히 배당 순위를 확인하고 배당 범위를 확인하고 내 낙찰된 금액이 어디게 배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민법과 공법을 통해 정확한 판례를 따져서 어떻게 배당되는지를 매번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낙찰되고 채무자의 빚이 인수하지만 않으면 되고 금액보다 싸게 사면 되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배당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매를 하냐. 명도는 어떻게 할 거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어떻게 설명할 거고 내가 만약에 추후 임차인 대항력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겨날 텐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주관적인 내용들과 기준점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점이 이게 잘못 선정되면 실제로 내가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종잣돈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배당 공부를 하고 유치권 배제 소송을 준비하고 지상권의 무효화를 설정하고 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뭐 이런 걸로 공부가 자꾸 이상하게 빠져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배당을 알아야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경매 전체적인 틀과 뼈대를 이해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살을 뺄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근데 나는 남들보다 좀 적게 먹는다고 1인 1식을 해. 근데 1인 1식이 되게 폭식이 돼. 그래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구나. 내 체질은 원래 이런 거구나. 아, 나는 다이어트는 못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인 1식을 하게 되면 폭식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과다에 대한 위만 늘어나고 과다에 대한 영양분만 섭취되기 때문에 실제로 살이 찌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어서 영양소가 충분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성공할 텐데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 본인의 생각 세상은 다 1인칭 시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뒷자리가 쭉 비어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러면은 어디 앉으시겠어요?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뒷자리가 쫙 비었어. 생뚱맞게 가운데 안 앉죠. 잘 사람들 창가 쪽에 앉습니다. 누구와도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다가.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디 앉겠어요? 반대편 창가 쪽에 앉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어디 앉겠어요? 가운데에 앉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개인적으로 본인에 대한 1인칭 시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의견이 합리화되고 맞다는 오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전진하려고 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장 실행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목표들을 작게 잘라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폐찰한다. 폐찰은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음을 가기 위한 도약점이었던 거예요. 절대 실패한 게 아니죠. 경매 투자가. 다음에 더 좋은 물건과 이 물건을 조사하면서 얻었던 경험과 근육을 가지고 다음 물건은 더욱더 높은 수익률, 더욱더 양질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인디언의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좀 잘라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극히 개인적이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돈을 벌었다
라는 영상을 보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들만 나날이 찾으러 다니고 뭐 못생긴 땅이 맹지가 실제로 이런 국고와 정부가 소유한 도로에 맞닿아 있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길래 그런 부동산만, 그런 토지만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편법적인 투자, 부동산의 가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투자,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작게 잘라서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들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실패와 뭐 패착과 다양한 사유는 절대로 실패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더 좋은 물건, 더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팔로우가 열린 거예요. 본인들이 자꾸 엉뚱한 쪽에 빠져서 부동산의 가치를 보려고 집중하지 않고 편법적인 투자만 찾아다닌다면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내가 경매한다고 하면 야 그거는 이제 레드오션이야, 이제 끝났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세금이 징벌적으로 나와, 더 이상 부동산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1인칭 시점에서 막 끌어내리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끌어내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도 타협하지는 않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의 의견을 수용하진 않되 내가 정확한 방향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자꾸 내가 왜 투자에 실패하지? 나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지 못하지? 왜 나는 실행하지 못하지? 남들은 이런 게 좋다는데 내가 도대체 유치권도 하고 싶고 지상권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누구와도 타협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바로 낙찰 받고 내가 현실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범위만 알고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